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김상현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DID, Decentralized Identity, 한글로 탈중앙화 신원 증명이라는 기술입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DID와 블록체인, DID 기술은 어떻게 등장을 하였는가? 최근에 IT 트렌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손으로도 셀 수 없을 만큼 이제 무수히 많은 신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묶이고 있다는 점이죠. 흔히들 아시는 AI, IoT, 그리고 하나의 꼭지가 블록체인입니다. 가트너에서 10대 기술 전략 트렌드를 매년 발표하고 있죠. 가트너에서도 2018년,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블록체인을 10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기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고 있고요. 올해는 그 컨퍼런스에서 DID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ID 같은 경우는 DID 얼라이언스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도 10월에 발족을 해서 현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블록체인은 여전히 우리의 그 IT 기술의 트렌드 중에 하나임이 자명한 사실이고, DID는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블록체인 플랫폼의 상용화 전략의 메인 키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이 10대 기술 전략 트렌드 외에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고글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완성형 블록체인 플랫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IoT, AI, 그리고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SSI라고 하는 상호 보안 기술과의 협업을 들었습니다. SSI라고 하는 개념은 Self Sovereign Identity, 한글로 자기 주권 신원 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DID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 SSI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혹은 하나의 형태로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DID와 SSI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이 DID라는 단어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원증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증명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내가 홍길동이다 혹은 내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이런 나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애초에는 독립형 혹은 중앙집중형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수많은 개별 웹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등록하고 로그인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이제 유저의 불편함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형태가 연합형 혹은 사용자 중심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좀 쉬운 표현으로 빗대자면 뭐 옥션 같은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실 때 구글로 로그인하기, 기술적인 형태로 하자면 오픈 아이디 혹은 OAuth라고 하는 기술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제 유저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긴 하였는데, 그리고 사용자 그 개인이 동의를 하는 과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권을 어느 정도 좀 향상시키는 효과는 있었는데, 여전히 그 신원증명 정보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지,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는 아직까지도 발급기관의 로컬 스토리지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탈중앙화된 형태로 신원증명을 검증을 하고, 그 개인이 신원증명 정보를 가진 개인의 주권을 좀 더 극대화한 형태로 나온 것이 바로 DID, 탈중앙화 자기주권 신원증명 형태입니다. DID라는 기술에 불을 지핀 것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은 흔히 알고 계시는 크립토커런시인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는 수만 개의 노드들이 뭐 수백만 개가 넘을 수 있겠죠. 그 모든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거래 장부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장부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래가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이고, 각 블록들은 체인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대표적인 게 불변성, 무결성, 그리고 탈중앙화된 형태입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특성들 때문에 블록체인은 현재 탈중앙화 서비스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DID 개념을 좀 실생활에 빗대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DID가 적용되기 이전의 시점이라고 본다면, 김작이라고 하는 개인이
모 전자에 입사 지원하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입사 지원 자격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다라고 하면 김작이라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들을 떼야겠죠. 그래서 그 서류들을 떼주는 발급기관에 뭐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개별 파일 형태의 서류들을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발급받은 개별 파일들을 묶어서 S전자에 개별 파일 형태로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럼 S전자 같은 경우는 또다시 이 개별 파일들의 서류를 발급했던 기관들에 요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이런 과정을 잘 넘어갔다고 좀 쳐봅시다. 하지만 보통 입사 지원을 할 때 저희가 한 군데만 지원을 하진 않죠. 다른 또 회사나 기관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과정을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는 개인에게 맡겨지는 불편함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DID가 들어가면 좀 형태가 달라집니다. 우선 DID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원 증명 정보들을 통합 관리하고 발급기관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용기관에 제출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DID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런 발급 및 증명 절차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서로 간의 통신 규약인 DID API. 그리고 그 자동화된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된 검증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퍼블릭한 저장소로 투입되는 요즘에 이제 주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DID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ID의 3요소가 갖춰진 상황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입사 지원은 약간 흐름이 달라집니다. 김작이라고 하는 개인은 우선 이제 자기의 유저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저 에이전트와 발급기관 간에 연결된 DID API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통합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신원 증명 정보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발급기관들은 DID의 에이전트에 이제 이런 신원 증명 정보들을 발급하고 나면 추후에 이제 신원 증명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그때 활용되는 공개키라든지 혹은 서비스에 공개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DID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김작이든 발급받은 이런 신원증명 정보들을 DID 에이전트 내에서 통합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전자에 제출을 할 때에는 S전자가 필요로 하는 신원증명 정보의 패킹 단위, 흔히들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위로 한번 감싸고 그리고 개인의 서명을 한 번 더 배설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서명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공개키 같은 그런 정보들은 DID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전자는 이런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한, 검증을 하기 위한 기반 정보들은 DID 레지스트리에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레지스트리에 통해서 통합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한결 간결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S전자 말고 이제 다른 기관에 또 입사를 하게 될 때 이때는 더 간결해지는 것이죠. 이미 발급받은 나의 신원 증명 정보들이 나의 유저 에이전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L전자로 친다면 L전자가 원하는 입사 지원 자격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원 증명 정보들을 다시 패킹을 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이제 간결화됐다는 걸 아시죠? 좀 더 우리 한에 밀접한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편의점을 갈 때를 들어볼게요.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고 싶은데 주민등록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제시를 해야죠. 근데 주민등록증 안에는 내가 성년임을 의미하는 정보 외에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처럼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DID를 통하게 되면은 아까 뭐 발급받았던 이제 그런 신원증명 정보들 중에서 내가 성년임을 의미하는 정보만 편의점으로 API를 통해서 제출을 하고 손쉽게 술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리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주권이 이제 강해진다는 개념인데 나의 온전한 통제권 하에 있는 DID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신원증명 정보를 필요한 곳에서만 발급받고 필요한 곳으로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개인의 자기 주권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ID는 현재는 이제 어떠한 스테이지에 있는가? 최근 이제 표준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표준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W3C와 DIF입니다. W3C는 주로 이제 DID 연계를 하기 위한 표준 문서의 스펙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DID 다큐먼트라고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제 전자서명의 검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혹은 이제 내 서비스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하는 문서의 스펙입니다. 이 Verifiable Credential이 실제 우리의 신원 증명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도 좀 주의를 해야 할 만한 그런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DIF 같은 경우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DID 다큐멘트 레지스트리에 접근을 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성 역할을 하는 UI 유니버셜 리졸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통 기술과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아이덴티티 허브, 실제로 이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나의 신원증명 정보들은 DID 에이전트에서 통합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세션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나의 휴대폰이 교체가 된다거나 앱이 교체가 된다거나 하는 상황을 위해서 보조 스토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이덴티티 허브 같은 경우. 하지만 이 DID 생태계 내에서 현재는 보시면 블록체인이 가장 하단만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저 아이덴티티 허브가 위치하고 있는 베리파이블 크리덴셜을 중개할 수 있는 역할로 좀 포션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개인정보 이슈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들이 베리파이블 크리덴셜에 담기다 보니까 W3C 자체도 이런 민감 정보를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자라는 내용들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돼야 할 정보인 DID 다큐먼트는 어떠한 PIR, 그러니까 나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 같은 경우는 정말 특정한 그 검증 목적에 맞는 신원증명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담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중서명이라든지 영지식 증명과 같은 신규 기술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관점 자체도 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하위에 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이런 관점으로 좀 초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개인의 주권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 정보의 소유자인 개인이 나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보관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발맞춰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개봉한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사용자의 자기 주권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는 나의 신원증명 정보를 핸들링하는 나의 책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DID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편한 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 변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IT 하는 사람들인데 개인에게 모든 걸 떠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DID 생태계 내에서 역시나 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파트들은 이런 민감 정보를 핸들링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 주로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지, 그리고 DID 다큐먼트 혹은 베리파이블 크리덴셜이 보관될 수 있는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흔히 알고 계신 4가지 카테고리에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블록체인 플랫폼 내로 내재화해야 한다. 이 얘기죠. 이런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즉 민감 정보를 핸들링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굵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뒤에서 이제 그런 상세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건 다이나믹 그룹핑 인크립션, 한글로 동적 그룹 암호화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는 이제 민감 정보의 원문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된 형태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암호화하는 방식은 하단에 있는 거래 예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대칭키 방식, 비대칭키 방식 2가지를 혼합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감 정보의 원본을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 암호화에 쓰였던 일회성 대칭키는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 키의 쌍인 공개 키들의 목록으로 암호화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G 같은 경우는 삼성 SDS의 그 넥스레저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넥스레저 플랫폼에서 타 파운데이션에서 서로 민감 정보를 공유할 때 공유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이런 이제 POC 작업을 요청이 와가지고 함께 POC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로의 내재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는 테스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영지식 증명은 아주 핫한 기술이에요. 이거 어떤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된 업계라든지 혹은 요 DID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인데, 제로 놀리지 프루프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의 민감 정보의 원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마땅한 자격이 있고 그 자격이 나의 소유가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들만 블록체인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이용기관의 입장에서는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이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스무고개라는 이제 이런 어필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수많은 연산이 들어가요. 검증 작업을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홍길동이다라고 밝히는 것보다는 좀 속도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성능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SDS의 그 넥스레죠.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유럽에 선도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선도 회사 중에 하나가 퀘딧이라고 있는데, 퀘딧과 이제 협약을 맺었고 함께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기술은 조금 다릅니다. 비공개해야 할 데이터, 그렇죠. 민감 정보죠. 그리고 공개해도 될 데이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두 가지의 유형의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한꺼번에 다루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별도 처리는 해야겠죠. 왼쪽에 쿼럼 같은 경우는 원본은 테세라라고 하는 별도 모듈을 통해서 내가 공유하기로 한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원본을 해시화된 형태로만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하이프레처 패브릭은 비공개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본은 내가 이미 공유하기로 했던 사람들과만 공유를 하고 원본을 해시화시켜서 해시화된 형태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왼쪽의 컬럼은 트랜잭션을 생성할 때 내가 누구랑 공유할지를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패브릭 같은 경우는 체인 코드, 스마트 컨트랙트를 패브릭에서는 체인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 체인 코드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최초에 세팅을 할 때 그 폴리시로서, 규약으로서 이 체인 코드 내에서 민감 정보를 의미하는 필드를 만나면 내가 누구와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직까지 DID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좀 서툰감이 있어요. 쿼럼 같은 경우는 공유 범위 선정은 좀 유연한데 그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이 아직은 좀 없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패브릭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기능은 되게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쿼럼과 같이 트랜잭션 단위의 좀 유연함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유연하게 공유 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부족한 점들을 서로 보완해 나가고 자체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블록체인이 DID 산업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DID 산업 자체도 이제 블록체인과 함께 우리 실생활에 더 많은 범위에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사업화 부분은 드림 시큐리티의 박철호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상현 프로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드림 시큐리티의 박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 DID 프로세스를 이용한 사업화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얘기인데요. 구슬이서 말해도 꽤 보배란 말 아시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 있게 만들어둬야 그 값어치가 있다는 말인데요.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DID는 혁신적인 기술이고 또 상용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인증 시장을 선도할 만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좀 더 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DID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현재 시장 동향을 보고 기술 간 결합을 통한 가치의 창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으로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가 큰 이슈를 받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시장에서 매우 핫하다는 거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당시 초기에는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특히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 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 8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정해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라고 함은 말 그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총 91가지의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201가지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사업적으로 상당히 큰 혜택인데요. 뿐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특례 역시 포괄적으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미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공공기관들도 기존의 계획 대비 블록체인 선도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인 DID 역시 다양한 산업군들이 모인 컨소시엄이나 연합체가 출범하는 것만 봐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용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나 어떤 창출 이런 말이 좀 거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부터는 드림시큐리티와 삼성 SDS가 DID 기술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손쉽게 DID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유식별 정보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은 모두 안면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시에도 이러한 신분증의 안면 정보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데요. 별도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비대면 거래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비대면 거래 시에도 국내에서 허용된 비대면 거래 중에 영상통화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제출한 신분증의 얼굴과 영상통화를 통해서 그 사용자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거래에도 이 확실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면 정보가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드림시큐리티와 삼성 SDS는 기존의 DID의 값어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과의 접목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하고요. 먼저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적용을 해서 좋아지는 시장성과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안면인식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성장의 동인으로는 먼저 정부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사기 탐지 및 그 탐지를 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의 증가라고 합니다. 보안과 좀 관련된 꼭지인데요. 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기술 같은 경우는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시너지하고 같이 결합해서 결제나 금융, 보안, 교통 등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널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안면인식 기술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DID라는 기술이 이런 시장을 만난다면 상당히 가치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택배 많이 받아보시죠. 국내도 요즘에 우리는 일일 택배, 일일 배송이 좀 생활화되어 있는데요. 국내 한 대형 물류센터를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늘어나는 택배 수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물류를 담당하는 대형 물류회사의 경우 보통은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매일매일 본인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업무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2-3시간이 넘게 업무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런 물류센터에 위치정보 기반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출근 등록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넘게 걸렸는데 이게 20분으로 단축되면서 시간도 단축이 됐지만 근무를 준비하는 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으로 편입되면서 월 5억 원, 연간 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안면인식 시스템이 주는 경제적인 효과를 좀 잘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런 이유로 드림시큐리티와 삼성 SDS는 보안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DID와 안면인식 기술을 콜라보레이션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DID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을 이용한 DID 서비스를 크게 좀 보자면은 일단 DID 등록과 사용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절차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면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DID와 DID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럼 사용자는 하나의 DID로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DID로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공공, 금융, 의료, 교육기관들이 각자 상이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DID 생성 규칙을 갖고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발급 기관별로 여러 개의 DID를 발급받고 각 DID는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Verifiable Credential에 담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 위의 기관들이 동일한 블록체인 기반의 하나의 동일한 블록체인 기반의 동일한 DID 생성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용자는 하나의 DID에 여러 개의 VC를 담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전국 공항, 항만 등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관리 모델입니다. 기존의 출입국 절차가 한 6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안면 인식 기반 DID를 적용했을 경우에 셀프 체크인 보안 검사 안면 인식으로 그 절차를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항구에 몇천 명을 수용하는 크루즈선이 들어왔는데 그 시내 관광을 위해서 그 크루즈선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이제 입국 절차 수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관광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입국 절차가 간소화됐을 경우에 면세 구매라든지 이런 또 면세 구매를 활용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가능한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공공금융, 의료, 유통 등의 실생활에 필요한 대민 서비스 인증 통합 모델인데요. 기존의 경우 서비스별로 사용자는 인증사를 별도로 관리했다 치면 DID가 적용될 경우에 서비스별로 필요한 인증 정보를 DID 에이전트를 통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정보 제공을 본인이 핸들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자기주권형 인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DID가 가는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의원 간 진료정보 연계 및 보험금 청구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기존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 사용자는 진료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고 물론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받겠죠. 발급받은 이후에 보시는 절차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DID가 적용됐을 경우에 병원과 보험회사 간 정보의 연계를 사용자가 직접 통제함으로써 그 절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증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정보 제공의 동의를 통해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보험금 청구 업무를 간소화해서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또 정보 연계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비즈니스 모델은 실질적으로 드림시큐리티와 삼성 SDS가 함께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협력과 상생입니다. 협력과 상생을 위해서는 DID 적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드를 보유한 삼성 SDS, DID 기술을 보유한 드림시큐리티,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전문 업체들, 그리고 블록체인 글로벌 UBC 스피어9 등 해당 비즈니스 로직의 경험을 보유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사들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현실적인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검증받은 블록체인 플랫폼인 넥스레드를 중심으로 각 요소 기술들이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실생활에서 DID 서비스를 좀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DID의 기술과 사업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DID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개인정보를 오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생활 속에 무자가 분산 인증을 실현, 공공, 대민, 금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드림시큐리티와 삼성 SDS도 이런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